자, 이번 시간에는 라우팅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실제로 내비게이션 창을 열어서 각각의 링크를 눌렀을 때 특정한 페이지로 이동하는 그러한 작업을 구현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게 된 앱에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 버튼을 눌러서 내비게이션 창이 열리게 되면 특정한 링크로 이동을 했을 때 이렇게 해당 링크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리액트는 기본적으로 싱글 페이지 기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의 페이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라우팅 기능을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게 되면 그 배포된 웹사이트 자체는 싱글 페이지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여러 개의 페이지를 구성하는 거지 실제로는 하나의 페이지가 동작하게 되는 방식이죠. 이러한 라우팅 기능 생각보다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가장 먼저 라우팅 기능을 위해서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시면 돼요. React Router DOM이라는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시고요. 이 친구도 생각보다 용량이 적진 않더라고요. 뭐 하나 설치하는 게 그렇게 가볍진 않아요. 일종의 공부하기 위한 비용이랄까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설치가 되면 이제 실제로 이 앱쉘에서 이 드로워 창에서 각각의 링크를 눌렀을 때 그 링크에 해당하는 자바스크립트 페이지가 보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일을 추가할 건데요. 먼저 이렇게 home.js를 추가합니다. 말 그대로 홈 화면이에요. 메인 화면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리액트랑 카드랑 전부 라이브러리로 불러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카드 콘텐트 또한 불러오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웹사이트 내에 어떤 카드 형태의 디자인이 보여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인데요. 그걸 이용해 볼 거고요. 이 카드 콘텐트는 실제로 카드라는 해당 디자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의미해요. 바로 한번 홈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홈 컴포넌트를 이렇게 바로 렌더 함수를 정의해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카드가 들어가고요. 카드 콘텐트라고 해서 간단히 소개글을 넣을 수 있도록 할게요. 리액트 및 파이어베이스 기반의 워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넣어줄게요. 그 다음 이렇게 만들어진 익스포트 한 다음에 이 홈이라는 컴포넌트를 내보내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간단히 총 3개의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할게요. 하나는 text.js예요. 이 home.js 내용을 그대로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클래스 이름으로 텍스트를 넣어주고요. 내보내기 할 때도 텍스트라고 내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화면에 출력되는 내용으로는 텍스트 페이지라고 간단히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의 컴포넌트를 더 추가해서 이름을 world.js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찬가지로 텍스트 컴포넌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world.js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이 클래스 이름을 was라고 바꿔줄게요. 그 다음 내용 또한 was라고 이렇게 그냥 바꿔주기만 할게요. 총 이렇게 3개의 페이지가 구성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아까 전에 설치했던 리액트 라우터 돔을 이용할 건데요. 바로 이렇게 app.js로 가서 해시 라우터라는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라우트 클래스 또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리액트 라우터 돔을 불러옵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제로 화면에 보여지는 건 바로 이 앱쉘이에요. 여기에서 라우트라는 것은 실제로 특정한 경로에 사용자가 접속을 했을 때 어떤 페이지가 보여질 수 있도록 설정할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앱쉘 안에는 라우트 컴포넌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가 기본 경로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컴포넌트를 보여줄 거냐, 바로 이렇게 홈이란 컴포넌트를 보여주겠다 설정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홈 컴포넌트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텍스트랑 월즈 컴포넌트까지 다 같은 경로에 있는 홈 텍스트 월즈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 3개의 라우팅 경로가 존재한다고 설정을 해주는 거죠. 자, 홈이랑 텍스트랑 월즈까지 넣어준 겁니다.
즉 사용자가 이런 경로로 들어왔을 때 이런 컴포넌트를 보여주겠다 라고 라우트를 이용해서 정의해 주는 거고요. 이 라우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우터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라우터 안에 앱쉘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앱쉘 상에 출력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라우터랑 라우트를 포함시켜 준 거고요. 이제 실제로 앱쉘에서 내용을 초과해 줘야 되는데요. 왜 추가하냐면 바로 이렇게 app.js에서 앱쉘의 자식 내용으로 특정한 라우트 경로의 페이지가 보여지도록 설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앱쉘에서 실제로 자식 내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바로 컨텐트라고 해서 여기선 귀찮으니까 그냥 내부 스타일로 정의를 해줄게요. 마진 오토를 넣어주고 머진 탑으로 20픽셀 정도 줘서 이 내비게이션 바랑 약간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태그를 닫아주시고 이 안에 그 내용을 출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react.clone_element라고 해서 this.props.children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div 태그로 감싸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위쪽에는 내비게이션 바 부분이 들어가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실제로 사용자가 선택한 그 페이지의 내용이 출력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이제 한번 yarn start 명령을 이용해서 페이지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뭔가 오타를 냈을 법한데 신기하게도 오타는 한 번도 나지 않고 이렇게 바로 그냥 쭉쭉쭉쭉 코딩이 되는 걸 보니까 신기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로컬호스트의 8080 포트에 접속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용이 출력되고요. 내비게이션을 봤는데 지금 텍스트랑 월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까먹고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바로 한번 메뉴 아이템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메뉴 아이템 추가해 주시는데 그냥 추가하면 안 되고요. 링크라는 걸 이용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링크를 라우터 링크란 이름으로 불러올게요. 왜 라우터 링크라고 이름을 바꿔서 불러오냐면은 이 머테리얼 UI에도 똑같은 이름으로 링크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하다 보면은 똑같은 라이브러리가 두 개잖아요. 이 링크랑 이 링크랑 그래가지고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리액트 라우터를 위한 링크는 라우터 링크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메뉴 아이템 내용으로 단순히 홈이라고 문자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링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크 기능으로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홈 링크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다음으로는 텍스트라는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텍스트라는 링크를 메뉴 아이템으로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월즈까지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컴파일이 잘 되고 있네요. 자, 이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지금 백지 화면에 나오죠? 이건 뭔가 오류가 발생한 거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개발자 도구를 실행하셔서 콘솔에 가보시면 오류가 출력이 되어 있어요. 자, 뭔가 제가 오탈자를 낸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이 링크 태그를 닫아줘야 되는데 닫아주는 태그를 빼놓았네요. 자, 이렇게 다시 바꿔준 다음에 컴파일이 다 이루어지고 새로 고침을 해보니까 성공적으로 3개의 링크가 내비게이션 메뉴로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텍스트 페이지로도 잘 이동이 되고요. 월즈 페이지 또한 잘 이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우리 프로젝트의 내비게이션 바에서 실제로 라우팅 기능을 넣어서 각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작업한 내용도 깃에 푸시를 해줘야겠죠? 깃은 우리의 친구니까요.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커밋 메시지로는 add router 모듈이라고 그냥 제 멋대로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푸시까지 진행을 해줄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파이어베이스로 간단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보고 리액트와 연동해서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해보는 작업을 알아보도록 할게요.